이게 방식의 차이가 1년치 생활비를 목표로 일단 모으고 그게 넘어가면 이걸로 굴리고 돈 먼저 그 다음 자산 배치 이거거든요. 돈을 자산을 보내는. 근데 적극적 투자자들은 자, 경제적 자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새해 다짐일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다 몰라요. 그냥 목표만 있을 뿐이지. 책에 경제적 자유로 가는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자. 그런 상태로 당신은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마련해야 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여유로 갖고 있어야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수 있다.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경제적 에어백이 마련되면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한 경제적 에어백은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이자를 갖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돈은 약 150개월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다. 8%를 가정했을 때 원금 손실 없이 현재 생활비가 나오는 수준의 자금이 150개월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7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앞서 말한 경제적 안정,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매달 생활비에 더해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할부로 구매할 때의 지출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 15억짜리 집의 원리금 210만 원, 1억짜리 자동차의 할부금 50만 원, 여행 경비 100만 원일 경우 매달 8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2단계와 마찬가지로 150개월을 곱하면 13억 원이 있어야 한다. 먼저 1단계에 필요한 돈을 가장 안전한 방식, 즉 저축을 통해 모아라. 이후 경제적 에어백을 초과하는 돈부터 12%의 평균적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라. 다시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면 이후에 나오는 돈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공격적 투자에 투입하라. 이거 굉장히 자세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막연하죠. 막연. 경제적 자유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 저는 퇴사. 퇴사하면 경제적 자유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단계별로 스텝별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뜬구름이 없어. 이 책에. 뜬구름이 없어. 뜬구름이 없어. 그냥 현실상의 전공법이 들어있어요. 이게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1998년. 근데 지금도 근데 먹힌다는 맞아. 거야. 지금도 지금도 먹힌다는 맞- 거야. 내가 거. 생각하기에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먹을 거예요. 너무너무 실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단계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다르실 텐데 내가 정말 아까 말한 막연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미지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숙지를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단계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에어백.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다. 에어백, 안정, 자유. 에어백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뒷일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비상식량 개념이고요. 안정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안정이고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 만큼을 마련하는 거. 이 개념, 이 3단계로 간다. 이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했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저는 3, 2, 1로 거꾸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는 일단 어렸고요. 30대였고 시작할 때 그리고 좋은 멘토와 좋은 환경 그리고 검증된 방식이 있었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거꾸로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나나 내 가족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걸로 옮겨오는 과정인 거죠.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고 내 돈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젊은 나이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일궈졌을 때 거꾸로 오는 방식도 되게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내용하고 제 경험을 들으셨으니까 나는 어떤 게 맞을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노파심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제적 자유로 한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안 잃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공짜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책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걸 해나가다 보면 자유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보상해주는 단계로 올 수 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이 내용이 되게 많은 분들이 봤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 많이 갖게 되면서 재테크에 관심 많게 그렇죠. 되는데 재테크의 기본 첫 번째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 생계비, 최저 경제적 여력박을 마련해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1년 정도 생활비를 내가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왜냐면 아플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조금 이 다음 단계는 경제적 안정인 거예요. 네, 첫 번째 아까 내 집 마련 이제 이렇게 여기 돈을 마련하고 뭐 부동산 하든 주식을 하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경제적 자유의 단계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시간적 자유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이런 거 많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것처럼 아 내가 좀 파이어 하고 싶은데 회사 좀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단계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내가 뭔가 그동안 너무 일만 열심히 해서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처럼 최소생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경제적백은 그다음에 안정적인 거, 그 내 집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경제적 어느 정도 여유, 내가 15년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방식의 차이가 책에 나오는 1, 2, 3단계는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1년치 생활비를 목표로 일단 모으고 그게 넘어가면 이걸로 굴리고 돈 먼저 그 다음 자산 배치 이거거든요. 돈을 자산으로 보내는. 근데 적극적 투자자들은 특히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내가 시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차오른 다음에 보내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거기 자산에서 돈을 빼오는 거죠. 그리고 보상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몰라요. 막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는 거를 잘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노바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 처음에 뭐 1억 모으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것도 느리기는 하지만 한 단계 전공법으로 가는 거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지쳐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 집 마련하고 뭐 언제 해서 언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저기 때문에 부의 추월 차선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의 추월 차선, 부의 서행 차선 인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전에 버핏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 아내한테 S&P 500 넣어라. 그리고 우리 돈의 심리학 했잖아.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약간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개고생하지 않더라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거가 굉장히 제너럴한 거고 사실은 나인님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원로 방식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한국식인 거지. 그렇죠. 이 책은 독일 책이고 기요사키도 미국 책이잖아요. 근데 한국식이고 저희는 좀 약간 빠른 길이고 그렇죠. 여기는 좀 천천히 가는 길인데 저는 뭐 이것 또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뭐 그냥 뭐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꾸준히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 하면은 결국 그 길에 도달하는 거는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공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빨리 돈 벌어갖고 하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고민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고민 있잖아요. 저 앞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행복해지는 거를 개런티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저희 셋이 하는 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는 게 뒤처지거나 늦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책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니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꽃도 보고 풀도 보고 경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좀 미안한 게 이게 여기 다 열심히 했잖아. 나도 그랬고 사실은 정말 열심히 남들 몇십 년간 일할 걸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했고 요새 좀 드는 생각들은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됐는데 막 내가 막 이렇게 주당 막 40시간 50시간씩 막 이렇게 투자 공부하라고 했던 거가 지금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이제 좀 쉬엄쉬엄 할까요? 아니, 사실은 코크님 수준 되면은 그게 올해는 맞는 쉬엄쉬엄 해야 되는 그게 거야. 맞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 사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10억, 30억, 100억 그 이상 갈 때는 다 단계가 달라요. 단계 다른데 여기서는 사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시기에는. 그리고 내가 큰 틀, 이런 책을 보면서 큰 틀과 구도를 잘 잡으면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부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볼 때 저도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더라고. 아까 그런 후기들 보면은 희한하게 맞아. 잘 됐다는 걸 보면은 10억 달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안도가 돼. 맞아.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냥 걔 되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경험담 중에 막 되게 짠한 거 있잖아. 힘든 맞아요. 그런 경험들. 특히 그런 부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네. 포기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얘기 나누다 드는 생각이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나를 제가 보니까 그 열심이라는 개념 있죠. 그 열심이라는 개념이 요령을 모를 때는 초보 때는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그때는 사실 통찰의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개념이거든. 기술을 익히는 거라. 기술자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빨리 늘어.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잖아요. 그 다음부터 열심의 개념이 욕심으로 바뀌어요. 내가 보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정말 고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위험해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도 또 계시니까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바님도 마찬가지고 오래 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 결국에.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오래 하는지를 기준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오래 할 수 있지? 초보 때는 열심히 해야 오래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상황들을 챙겨가면서 해야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왜냐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시간 문제가 되니까. 굴러가면. 스노우볼 이펙트 아시죠?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가 되니까. 근데 나는 아직 요만한 눈덩이고 가만히 냅두면 서서히 커질 수 있는데 이거를 당장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 눈뭉치가 깨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해드리고 싶네. 예. 라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거를 이해하기 되게 쉽지 않아. 그렇지. 예. 근데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꼭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막 무리해서 하시다가 또 버셨던 거 다 날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